신라가 상국통일한 것이 676년이었습니다. 대당결전을 통해서 당나라가 한반도를 포기하고 만주로 물러난 이후에 이 한반도는 한민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결심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당한 적은 있습니다. 6.25는 침도 당했습니다. 임진왜란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결심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겠다. 전쟁을 결심해가지고 국가 의지를 관철시켜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해본 것은 신라가 상국통일한 이후에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이가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결심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침략전쟁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유신과 김일성을 빼면은 지난 1300년 역사 속에서 전쟁을 결심해 본 적이 없는 나라와 국민이 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DNA 속에는 아주 특이한 유전자가 역사적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야 할 것이나 전쟁을 해본 나라만이 전쟁을 가장 많이 해본 나라만이 경제를 발전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류국가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해본 나라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아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참으로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가 브랜드 조사를 하면은 어느 나라가 항상 1등으로 오르느냐? 1등은 항상 독일이 가장 좋은 인상을 가진 국가와 국민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사실입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혼자서 일으켜가지고 거의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가지고 1억 이상을 죽인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세계 사람들 눈에는 가장 모범적인 국민으로 보인다. 전쟁과 그 나라의 발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없고 무책임한 존재가 됩니다. 특히 국가 지도부가 이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고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평화가 좋다, 무조건 대화가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 지도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사이에 그 풍조가 확산되면은 위선적 평화론이 확산되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인데 표현을 한다면은 살찐 돼지죠. 살찐 돼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남북한의 오늘날 이와 같은 국력의 차이가 있어 본 적이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한민족 집단 사이에 국력의 차이가 1대 100가 아닙니까? 경제력으로 치면은 쉽게 말하면 이 대전의 1년 GNP가 북한의 1년 GNP보다 한 2배쯤 많습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1인당 한 2만 달러, 북한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1인당 한 300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데서 왜 대한민국 인구가 2배나 되는 이 나라가 북한한테 끌려가냐? 북한에 대해서 겁을 내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직장을 싸워서 지켜내겠다 하는 생각은 없고 그것은 누가 해주겠지? 그럼 미국이 해주겠지? 아니면 국군이 해주겠지? 아니면 경찰이 해주겠지? 그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사람이 남쪽에 살고 북한에는 김정일이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일점 불사를 각오하고 체제의 생존을 걸고 도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하면서 생존의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또 6.25 낭심을 통해서 전쟁을 결심해 본 적이 있는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자주국방하는 집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정부를 저는 그래서 야민 늑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윈 늑대다. 야윈 늑대와 살찐 돼지가 대결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은 저는 대내적으로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대북적으로는 사랑과 정보와 진실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 체제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자유통일의 한 유력한 수단이라고 저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온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극동방송을 들어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이 잘못하면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극동방송이 자유통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유통일이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가장 큰 규범은 헌법입니다. 그 헌법 속에는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신학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더니 이건 전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가 우리 헌법의 기초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헌법 1조, 3조, 4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제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해서 북한 지역까지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지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헌법 제4조에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을 하되 자유민주적 가치 위에서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즉, 줄이면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하되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3조, 4조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심장이고 뇌입니다. 그래서 이 1조, 3조, 4조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개의 조항 중에서 어느 하나를 손을 대면 나머지 두 개가 무효가 되고 따라서 국채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새 법률을 했다는 사람들이 헌법 제3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헌법 제3조, 즉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한 그 헌법 제3조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바꾸자고. 그러면은 바꿔서 어떤 식으로 바꾸는 대한민국 영토는 휴전선거 거의 이남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독립된 주권국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통일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조, 3조, 4조를 절대로 수호를 해야 됩니다. 이 1조, 3조, 4조가 살아있는 한 다소 반역적인, 반헌법적인, 반국가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대한민국은 적화되지 않습니다. 이 1조, 4조, 4조가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뭘 지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을 하여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는 1조, 3조, 4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이르는 국가 의지인 것입니다. 국가 의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색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탈퇴해가지고 이민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가지고 7천만 민족 집단이 자유민이 되어가지고 인류 국가를 만든다 하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기 싫다면은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헌법으로부터 투쟁과 경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남북 이념 대결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그 북한 정권에 영합하는 남한의 반일 세력을 상대로 투쟁해야 되고,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명령.